요즘에 나이를 먹고 나서 이제 조금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느라 조금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자신감 떨어지죠? 그러면 남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죠. 이렇게 돼요. 네. 어떤가요? 저는 괜찮아요. 아, 괜찮은가요? 네. 예. 근데 언젠가 이 코코메디를 저도 쓸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상담을 많이 하신대요. 해야지. 젊은 사람들도 왜냐면 이거 고민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 그대로 묵히고 두면 나중에 진짜 못 쓴다. 이미 10년 이상 오랫동안 이 제품을 제작해왔고 강남의 유명한 비뇨기과와도 콜라보해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많은 후기들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상담이 무료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검색하시면 쫙 나오거든요. 네.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좋아해 코코메디 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매일매일 신혼처럼 코코메디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 이적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형철이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운 치킨을 먹었기 때문이죠. 아까 뭐죠? 그 KFC에 이번에 KFC에서 뭔가 지금 그 블랙 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양념이 나오면 KFC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치킨에다가 그 양념을 다 씌워요. 네. 뭐 최근에 내가 본 거 중에 뭐 콘소메? 콘소메? 콘소메가 마치 콘소메 그래서 옥수수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소고기에서 육수를 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그쵸. 건데 이번에 또 매운 뭐가 나왔더라고. 고추 와사삭인가? 고추 바사삭 아닌가요? 하여튼 뭐 그런 뭔가 고추 바사삭. 그래 그건 딴 거지. 미안합니다. 네. 고추 뭔데? 하여튼 고추야. 잔인하네요. 예. KFC 고추. 고추 화삭. 그 화삭 약간 비슷한 비슷하네? 느낌이잖아. 그러네. 이거 매워요. 그래 고추 화삭. 그랬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햄버거를 시키는 와중에 이제 가끔 그럴 때 새로 보이는 거 있으면 시켜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우리가 추배달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추 화삭. 고추가 화삭 됐나요? 일단은 땀이 지금 화삭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땀을 상체에서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하체는 안 흘리나요? 네, 하체는 괜찮습니다. 이쪽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예. 맨데 맛있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적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로가 끝났고 이제 코파 아메리카 끝났기 때문에 각자들 휴가도 가 있고 그러나 앞으로 1, 2주 동안이 가장 핫한 이적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핵심 기간이 될 텐데 이 이적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아마 영상의 순서는 어떻게 뭐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찬효이랑 이제 세리아 중간 이적 정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다 똑같아요. 이적료를 쓰기 어려워한다. 그렇죠. 그래서 스왑딜도 있고 예전이랑 다르게 지갑이 다 닫혀 있어요. 몇몇 개 클럽이 이적료를 크게 쓴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예전의 어떤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그만큼 코로나가 이 축구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이적료는 누가 가장 높았는지 그거를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영향을 준 거는 유럽 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 2020년 2월 즈음이었죠. 이 신호탄이 그거였어. 아르테타가 이제 확진이 나오면서 와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됐단 말이야. 그 세리아는 북부 지역 위주로 굉장히 피해가 먼저 터지면서 무관중 경기도 했었고 그러다 결국 3월에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리그가 다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이적 시장이니까 2021 시즌 지난 시즌의 여름 이적 시장부터 작년 여름부터 이제 이적 시장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저 때부터 축구가 새로 시작이 되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넉 달에서 5달 정도가 저희가 법인을 만든 다음에 이제 반년이 좀 넘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직원들이 늘어난 상태였는데 저 때 내가 항상 뭘 찍고 그런 다음에 월말 정산 즈음 때부터 이제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제발 월급 주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쵸.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이 지금 잘 남아있게 된 거죠. 뭐 예능도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이제 다행히 비교적 잘 돌아왔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뭐 일반 직장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축구계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적료의 경우도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지갑이 닫혀 있거나 메가딜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워진 환경이라는 점은 역시나 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봅시다 한번. 확인해보죠. 첫 번째, 공동 9위입니다.
토마스 파티 이건 이제 바이아웃이었기 때문에 네. 이적료가 제법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이 이때 참 토마스 파티와 관련된 다양한 사과들이 있었고 결국 이적 시장 말미가 되었을 때 딱 데려오는 데 성공했는데 사실 값어치를 지금 다 하고 있다 보기는 좀 어렵죠. 많이 못했죠. 네. 이보다 더 잘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죠. 뭐 당장 1년 만에 잘하면 좋겠지만 1년 못했다고 어쨌든 이렇게 공들여서 데려온 선수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우승팀을 등지고 이제 떠나자마자 리그 우승을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도전을 위해서 아스날이 왔잖아요. 도전을 위해서 이제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않겠다. 리그만 집중하겠다. 진짜 도전하겠다. 예. 네. 잘하자. 잘했으면 좋겠다. 쓰기에 따라서 삼선의 밸런스도 책임져주고 피지컬을 통한 어떤 수비 그리고 역시나 롱패스라든지 침투라든지 분명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선수의 개인적으로 좀 전진성을 좀 더 잘 쓰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상 이력이 좀 줄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공동 9위고요. 이카르디입니다. 인테르에서 파리 생제르맹. 지금 꽤 비쌌어요. 이카르디는 이제 뭐 유벤투스 이야기도 뭐 있고 어쨌든 이 선수가 유벤투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선수니까. 네. 그리고 세리아 이 영상에서 다뤘지만 로마랑도 뭐 링크가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리아에선 핫했으니까 네,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파리에서의 폼이 이 지불된 금액에 비하면 너무 아쉬웠다는 게 되겠죠. 골을 넣는데 재능이 있었던 선수예요. 굉장히.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 그렇죠. 무게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하고 너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카르디는 좀 아쉽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영입에 실패가 있었음에도 그래도 파리는 지속적으로 좀 지출을 시도했는데 이번 영입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FA도 많이 섞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5천만 유로라는 금액이 탑10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 정도의 느낌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 9위는 이카르디와 파티였고요. 이제 몇이야? 파리 보겠습니다. 공동 9위니까 헷갈렸군요. 많이 헷갈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리 벤치렐. 비슷한 금액대네 벤치렐. 네. 벤치렐도 뭐 이 초반에 이적료가 이거보다 훨씬 더 센 금액이 오고 갔다가 중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제 7을 되게 좋은 선수인데 가격이 선 넘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니 이 가격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보다 비싼 가격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훨씬 더. 이러면 레길론이 낫지 않아라는 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영입을 했다. 네. 그리고 중간에 3백으로 투엘이 오고 이제 전술 변화가 있었는데 이 윙백 자리도 아무렇지 않게 적응을 해낸 거 보면 초반에는 이제 마르코스 알론소가 중용이 되다가 근데 벤치렐도 잘하잖아. 그렇죠. 이후에는 적응을 다 해서 맞아. 윙백 자리에서의 압박이나 침투에서 치렐이 보여주는 게 참 많았죠. 이 선수가 레스터시티에서 좀 안 좋았을 때 나왔었던 단점들이 불안한 면이 있었거든. 리버풀이랑 경기했을 때 뒷공간을 털리는 그런 대표적인 경기들이 있었는데 첼시 와서는 그런 것도 전술적으로 보완이 잘 되고 있고 잘생겼어요. 약간 귀공자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아마 7일이 너랑 동갑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약간 이 아저씨도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귀공자 느낌보다는 나는 96년생 맞네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보다 좀 들어 보이는 좀 괜찮은 중년 느낌이야. 중년? 96년생한테 중년이라고 그러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잘생겼어. 봐봐. 호남형이잖아. 그렇죠. 호남형은 맞죠. 9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성남에서 태어났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7위 보겠습니다. 베르너입니다. 베르너. 네. 5,300만 유로. 네. 그래도 이 선수가 보여준 어떤 영향력,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베르너는 볼 때 못 넣는데 그래도 하는 건 있다. 최소한 뭐라도 하는 건 있다. 이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적료는 안 되죠. 너무 비싸. 이 이적료가 싼 가격이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 축구 선수들의 몸값 인플레가 심해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의 공격수들 막 잘하는 공격수들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기대한 거 대비 뭐 움직임이 좋고 상황을 만든다고 하나 물론 그것도 못하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알겠어요. 다만 공격수들은 골을 넣어야 된다. 그쵸.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적료가 비싼 거란 말이야. 왜냐면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회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시즌에는 좀 터졌으면 하네요. 좀 한 골 딱 들어가면 라이프치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 느낌처럼. 그렇죠. 좀 뭔가 발동 걸리면 다시 한번 쭉 살아나는 시기가 분명 다음 시즌 중에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기를 잘 끄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 9위부터 공동 9위 둘, 8위, 7위까지는 사실 이적료가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다 5천만 유로대. 그만큼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 5위입니다. 근데 이 피아니치의 이적은 아시겠지만 뭐 다 알잖아요. 아르투로와의 스왑이었고 장부상의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적료가 실질적으로 선수 간에 오고 가면서 딱 생기는 이적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쵸? 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를 데려올 때 이만큼의 부담이 구단에게 가해졌다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받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이적료랑은 네. 좀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트랜스퍼마케트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일단 달아놨는데 피아니치는 사실 유벤투스에 있을 때도 갈수록 폼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안 좋음이 있었죠. 로마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네. 프리킥의 0점도 점점 안 맞는 모습이었고 이 선수도 킥이 좋았는데 활동량도 애매했고 좋았을 때 모습은 참 아주 좋은 선수였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쉬워졌고 근데 워낙에 또 고지급이다 보니까 지금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기에도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유벤투스에서도 애매했지만 이 떠하는 바르셀로나 역시도 피아니치에 의해서 굉장히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치.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커리어 자체가 애매해진 케이스가 아닌가. 원래 공미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유베에서도 점점 더 뒤쪽으로 밀리면서 수미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정말 많이 애매해진 피아니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 5위 하키미. 이건 이제 2번이잖아. 네. 이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적료 이전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 정도의 이적료죠. 그렇죠. 6천만 유로로 이번에 인테르에서 파리로 하키미가 오게 됐고 이 선수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나는 뭐 가격이 코로나 시국에 좀 큰 돈을 썼지만 충분히 쓸만한 선수라고 봅니다. 세리아도 그렇고 분데스도 그렇고 인상을 남긴 무대는 이미 하키미가 보여줬으니까 예전 레알 마드리드 유망주 시절 때 하키미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진짜 확실한 에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주원 형이 선수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너무 긴장 많이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좀 못하긴 했어. 네, 근데 되게 그랬어요. 그때 추구화가 지금 발동됐다. 좋으면서 되게 크게 발동이 됐네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탑급을 딱 찍었고 98년생 오른쪽 사이드백이라고 봤을 때 98년생 딱 생각나는 건 역시 저는 아놀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놀드가 조금 약간 부진한 느낌도 있어서 최근의 폼만 따지면 하키미가 좀 좋죠. 저기 기사 제목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하키미 보낸 인테르 벨레린 우리가 쫓고 있는 선수야. 좋아요. 좋은 자세. 벨레린 뭐 장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하키미의 대체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존나 좋은 대체다. 자, 이제 4등입니다. 후뱅 디아스. 네, 바로 지난 시즌 여름에 이제 6,800만 유로로 데려왔죠.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가격을 더 받았을까? 그건 잘은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세긴 세요 사실. 1,000억에 육박하는 이적료였는데 이 이적료는 전 이 정도 지불한 거 문제 없다. 고비용 고효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게 영입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그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게 만다이크 그거 싸게 영입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이 선수가 길게 봤을 때 하는 걸 본다면 이게 지금 돌아보면 비싼 게 아니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후뱅 디아스도 그런 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디아스는 맨시티가 그간 너무 많은 센터백의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주고 데려올만 했었고 그럼요. 그 이상의 성공을 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타멘디를 그때 데려오는 과정에서 벤피카에게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 금액만큼보다는 약간 소폭 하향된 그치. 그 금액이 사실상의 이제 부담을 안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도 나이도 좋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뛸 거야. 존 스톤스도 94년생이니까 아직 여전히 한참 좋아요. 그쵸? 둘이서 얼마나 오래 해먹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포르테가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둘의 어떤 공고한 그 사이에서 두 명의 센터백을 쓰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지. 3위 가겠습니다. 오시멘입니다. 오시멘이 비쌌지. 오시멘이 비쌌죠. 릴에서 나폴리로 갔는데 릴이 장사를 니콜라스 페페, 오시멘 다 큰 이적료를 이거는 코로나 이전이라도 꽤 뭐 때에 따라서는 탑10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고도 릴은 리그 우승을 했다는 점. 이것도 참 지금 팀이 잘 완성돼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릴 뭐 연습 경기하다가 선수들끼리 싸웠다고 뭐 이런 얘기도 봤어요. 그 제카가 제가 예전에 권창훈 선수 때문에 디종 중계했을 때 디종이 임대 갔었던 그 제카가 맞을 거예요. 그때도 원수석 팀이 릴이었었거든요. 좀 약간 뭐 좀 묘한 내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 선수 나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은 좀 비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나폴리에서 잘했던 타이밍도 있고 조금 좋지 않았던 타이밍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이적료는 제법 비쌌다. 이 금액은 인시네급으로 활약해주기를 좀 바라는 금액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을 한 거거든. 나폴리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인시네가 진짜 에이스다운 모습을 확 보여줬는데 오시멘도 더 성장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골은 10골 이상, 그다음에 도움은 5개 이상 해줘야 되는 나는 가격이라고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페한테도 굉장히 좀 돈 아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보자. 어차피 뭐 나가야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시멘이 3위고요. 다음 2위 보겠습니다. 아르투르 멜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아까 아르투르 멜로와 이 피아니치의 딜은 이 수압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그 이슈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이적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죠. 기준이 기준이다 보니까 예. 그냥 절대 금액으로 2위에 일단 책정을 해놓았고요. 아니 멜로도 결과적으로 유베 가서 안 풀리고 있어. 지금 아르투르도 글쎄요 참 애매한 상황이 됐죠. 좀 더 유벤투스는 중원에서 기술적인 미드필드로서의 볼 배급을 해주길 원했는데 맞아요.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은 아르투르한테 악재가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장부상 이적료 실제 부담은 이거보다는 좀 덜했다. 그렇게 고지고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1위 보겠습니다. 1위 코로나19 1위는 카이 하베르츠. 야 이렇게 네. 보면 봐봐라. 첼시가 지금 티모 베르너, 벤치렐, 카이 하베르츠 3명이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지금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어떤 위용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이적 금액이 아닌가. 그간 꽤 많은 금액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한 번에 한 이적 시장에 큰 금액을 쏟아부었다. 지금 10명 중에서 네. 바이아웃 1명이 있었죠. 토마스 파티. 그쵸. 그 다음에 아르투르랑 피아니치 둘은 독특한 경우니까 제외한다 쳤을 때 그 중에 7명 중에 3개가 지금 첼시야. 그쵸. 그 다음에 하킴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 있었냐? 하킴이 방금 전에 있었고, 오시멘 있었고 이카르디도 있었고 이카르디 있었고 그 다음에 후벤 디아스. 그죠. 그러니까 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미리 축적해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빛을 냈던 구단은 첼시라고 보는 게 그래.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위까지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번 올해만. 올해만 봤을 때 올해 여름이적 시장의 탑5가 누구 있는지 이것도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지만 이제 하키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먼저 5위 로드리고 데파울. 야 나는 데파울 이거 진짜 싸게 잘 데려온 거라고 봅니다. 가성비 있게 데려왔어요. 정말 이거 아마 몰라요.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이거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활동량도 많고 기본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한 롱패스나 전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멘탈리티가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모 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래 선수였던 것 같은 느낌이잖아. 시메온의 강인한 어떤 그런 그쵸? 모습. 그 제자다운 어떤 코피랑 딱 있다고 보세요. 존나 잘 어울리지. 몸도 좋고 그래. 네, 강인함이 있습니다. 3,500만 유로였고요. 5위. 4위 4위는 부엔디아. 빌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네, 빌라는 근데 이렇게 축적해놓고 있는 지금 구단주의 재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엔디아를 영입하면서 빌라는 더 강해진 팀이 됐다. 빌라가 최근 이적 시장마다 굉장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기대할 만한 이적 시장에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코나테. 예. 이거 하나 지금 영입한 다음에 계속 비비고 있는 거 아니에요, 리버풀? 그렇죠. 네. 이제 됐다. FSG의 마음대로라면 이제 됐다. 아니, 좋은 영입인데 이거보다 뭔가를 조금 더 해줘야 돼. 그러면 나는 영리하게 젊은 아주 그래도 비교적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선수라도 데려오는 어떤 노력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아예 매물을 찾는 느낌이 있나 싶을 정도의 마음에 드는 팬들의 마음에 드는 선수를 딱딱딱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오케이 알겠으면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자원적으로 조금 더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거 안에서 아주 준척급 유망주를 데려온다거나 그렇죠. 이 정도의 모습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플랜대로 구단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쉽죠. 네. 근데 코나테 영입 자체는 할만했습니다. 이건 좋아. 지금 잘했어. 고메자 마팁을 계속 믿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센터백 영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2위 보겠습니다. 우파메카노. 야 라이프치히의 센터백이 둘이나 지금 있네요. 그죠? 코나테랑 우파메카노. 이거는 이제 여름이적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오피셜이 났던 거라 네. 되게 작년 이적 같다 느낌이. 그쵸. 근데 결국 올해 실제로 영입이 됐고, 자, 576억, 4,250만 유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라이프치히는 참 한 이적 시장 동안 주전 센터백 2명을 그냥 바로 판, 근데 그만큼의 큰 수익을 얻은 이러한 이적 시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금 순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지금 아마 1위가 하키미일 거예요. 네. 하키미를 제외하고는
5천만 유로까지 다 안 갑니다. 그쵸. 그 밑에서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예상치 못한 수합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선수를 포함한 일. 왜냐하면 그만큼 현찰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사실 알 수가 없잖아. 모르겠고 뭐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네. 히든 볼 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2년 있다. 그럼 회복되는 거는 2배 걸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생각보다 지금 길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 그리고 끝나고도 아마 한동안의 여파는 있겠죠. 맞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한동안은 선수들의 어떤 몸값 이적료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는 아까 보았던 하키미죠. 네. 이거는 또 파리 생제르맹이가 가능한 그리고 98년생이 아주 좋은 자원이다 보니까 이때 돈 써놓는 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싸게 샀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전 그리고 고비용 고효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실패 위험도가 오히려 적을 수 있고. 애매한 선수를 여러 사느니 이 선수는 확실하다 싶으면은 그래 원기용 그렇죠. 모으자. 플랜대로 가는 거라면 과감한 지출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아직은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한번 또 이적료 이런 거는 체크를 해봐야지. 리그별로 누가 그쵸. 탑이었는지, 그다음에 가장 싼 어떤 저비용 고효율 FA 이런 얘기도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